지난주 목요일 주식 선물 만기였고요. 그 다음에 시즌이 혹시 주식 선물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주식 선물 끝나고 나서 급락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금요일 날 급락을 했네요. 무엇과 함께 급락을 했냐면은 사상 최대 실적 뉴스와 함께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실적도 뭔가 조금 좀 이게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하이트질러도 제가 뭔가 조금 그 얘기 들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당연히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헝가리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실적 늘어난 거 의미 없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물론 시젠 같은 경우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는 게 있죠. 근데 너무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졌다고 나올 때는 시즌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시즌 해당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고점에서 좀 실적까지 좀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뉴스에 뭐 사상 최대 실적 나오면 또 개인들이 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올려놨다. 일단 시즌 여러분 한 번에 쭉쭉 그냥 죽진 않을 거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어디서 튀어오를 수 있냐면은 여기 걸리는 시점, 여기 둘 중에 하나에서 한번 튀어오를 겁니다. 좀 빠르면은 당장 월요일도 튀어오를 수 있긴 한데요. 하도 이제 핫한 종목이긴 해서 아마 요 정도 요 레벨까지는 조금 20만 원 한번 살짝 한번 깨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월요일 시초가 좀 높게 시작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만기 전후에 조금 많이 늘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늘리신 분들은 한 20만 원 가까이 뭐 정말 많이 늘렸다면 월요일 날 지금 가격에서도 조금 일부 줄이시고요, 하방을. 그리고 정말 많이 늘리신 분들은 월요일 날 20만 원 부근이 오면은 좀 줄이시고 반등을 좀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꺾어지려면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떨어지는 건데 뭐 드리고 싶은 얘기 많은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보는 거는 왜냐면 시즌이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면 맞는 얘기예요. 좋은 기업이고 진단시약하고 PCR 다 좋고 저는 오히려 기술력은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진단하는 이것이 시제만의 고유 기술력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약간 이상한 게 2분기 실적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과연 2, 3개월 내에 그거를 그렇게 늘릴 그런 실적이 나올 만큼 설비나 그러니까 뭔가를 제조하고 뭐 PCR을 돌리든 하면 어느 정도 설비가 돼야 되는 건데 그 3개월에 이렇게 많은 설비를 늘렸을까? 진단 시약을 뭐 수출했다고 치지만 그거를 그렇게 생산할 만큼 그 정도의 시설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조금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도 좀 이상하다. 조금은 부풀려지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주주 중에 이제 오너가의 친인척 물량이 좀 나왔다는 얘기가 있죠. 뉴스상으로는 한 40억 가량 이득 시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젠은 그건 아십시오. 시젠을 너무 아주 아래 가격까지 봐야 되나?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사실이라면은 하방도 목표가가 있을 텐데 하방 목표가를 너무 아래로 잡진 않겠죠. 2분기 실적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 저희가 끊어서 이 위쪽에서 좀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손실은 거의 다 지금 회복을 한 상태라 살짝 이득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리고 사실 시제는 저희가 이때 하락을 좀 먹었어 가지고 예전에 그 유튜브 나오기 전에요. 여긴가 모르겠네. 2019년도였는데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도 끊고 안 하다가 여기서 접근해서 손실 보고 끊고 다시 여기 접근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등주들은 그래서 끊어야 됩니다. 끊고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한 겁니다. 실적 발표를 믿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2분기 실적만 계속 앞으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근데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나요? 설사하게 사실이라고 해도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나요? 어쨌든 그래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은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 언저리가 한 번 더 오게 되면은 그러려면 10% 정도 더 하락하겠죠.
그렇게 되면 장중에라도 오게 되면은 조금은 하방을 다시 줄여서 좀 반등을 보도록 하는데, 많이 줄이진 않고 보유량이 한 20-30% 정도는 줄여볼 수 있겠죠. 단 반등이 시작되면 또 꽤 크게 때로는 30만원 가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세요. 반등이 때로는 떨어지기로 돼 있더라도 때로 30만원 가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패턴상 일단 알아두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도 제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는 드렸는데, 물론 근데 실적이 사실이긴 하겠죠. 근데 기관은 왜 팔까? 그동안 작전에 급등시킨 건 기관이었는데 기관이 왜 팔까? 기관 팔면서 요 하락이 나왔는데, 이것도 희한하죠. 이건 차트 그대로 대응합니다. 이 아랫단 깨지면은 하방 많이 늘려도 됩니다. 뭐 실적 좋고 어쩌고 간에 반대로 요거 윗단 뚫으면은 하방을 손절해야 되고, 하이트질로 하방 일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가져가면서 이 아래를 깨게 되면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주포가 기관이었는데 기관이 다시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것도 실적 좋다는 거 나오고 하락했는데, 근데 MACD 상향이 떴어요, 여러분. MACD 상향 떴습니다. 이 의미는 조금은 줄여야 된다는 의미죠. 21선도 지금 21선 살짝 깬 것 같네요. 21선도 안 깼네. 21선도 안 깼네요. 엄밀히 차트 신호만으로 보면 이럴 경우에는 하방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방이 곧 뜨지 않을까. 하방이 이번 주에 뜨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면은 실적 좋은 뉴스와 더불어 개인들이 혹시 또 달려들게 되면은 하방 뜨면은 좀 크게, 요번에는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지난번보다 좀 크게 하방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면은 상방 떴다가 다시 하방 뜨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서 21선까지 깬다 그럼 더 좋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잡으면은 사실 주가는 이 고점 레벨과 비슷한 레벨에서도 21선 깨지고 MACD 하방도 뜰 수 있고, 요것이 약간 옆으로 늘어질 때에 하락 신호를 캐치하는 방법이고요. 단 지금 MACD 상방을 떴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작용하고 21선도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한은 조금, 얘네는 그래도 아주 많이는 못하는 게, 아직 합병이 남아 있어서 합병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조금은 가져가셔도 된다고 봅니다만, 엄밀히는 조금 하방을 줄이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21선도 물론 왔다 갔다 21선 하고 있긴 한데, 이럴 때 좀 애매하네요. 조금 호재는 터졌는데 개미들이 달려들면 또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요 상승이 또 기관이 조금 매수해서 나온 상승이어가지고, 그죠? 이후에 기관이 다시 매도로 전환되고 개인은 다시 매수로 전환되고, 요런 게 좋습니다. 기관이 매도를 해야 좋습니다. 적정히만 조금만 투자하시고 계시는 중에 MACD 하방 뜨면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물론 제가 주중에 MACD 하방 뜬다고 아이고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리긴 힘들 텐데,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 10만원 좀 깨지고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끌어가면 분명히 뜹니다. 이번 주에 뜹니다. 10만원 아래로 가면서 지지부진하게 하면 하방 뜨니까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약품은 21선이 깨졌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여기서 21선에서 버티면 이렇게 요 샷이 가능한데, 요게 좀 깨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지지자리로 와서 지지부진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전 경험적인 건데, 물론 여기서도 튀어올 수는 있는데 아직은 MACD 상향 구간이라서 하방 크게 가져가긴 그렇지만, 그래도 21선 깨진 거에 대한 것만큼은 조금 가져가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고평가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평가인데, 그거죠. 이게 반등의 끝일까? 반등이 더 남아있을까? 그게 반등 후에는 이제 또 다시 꼬라박는데, 이게 반등의 끝일까? 아니면 반등이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꼬라박을 것인가? 뭐 그거 차이가 되겠죠. 또 하나, 제약주가 좀 무너지지 않는가? 그거를 조금 봐야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조금 상황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호로 21선 살짝 깨졌지만 아직 MACD 상향이 살아있어서, 단 여기서 21선 깨면서 떨어지게 되면 하향 같이 뜰 것 같거든요. 요런 패턴이 되면은 하방을 좀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하방 많이 늘리셔도 됩니다. 이 정도 레벨이 딱 좋겠네요. 상방 종목 현대제철 괜찮고요. 이마트를 다시 좀 편입할까 하는데, 이마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따로 설명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는 MACD 하방 떴으니까 조금 줄이시고요. 예, 컴투스는 MACD 하방 떴고 21선 깨졌기 때문에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물론 이게 크게 뭐 조정이 더 왔다가 가도 상관없는 패턴이고 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조금 조정, 미세 조정한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황 따라 조정이 좀 깊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또 지금 코스닥 5일선 깨지지 않았습니까? 컴투스가 코스닥 시총상위에 해당하기도 해서요. 그러나 외국인이 계속 사는 한 지금 외국인 꽤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외국인 감도는 괜찮긴 합니다. 그러나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젠도 선물 놀이를 좀 한 거면은 이제 이후에 만기 후에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팔긴 했는데요. 아직은 MACD 상방 유지하고 있고 21선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유지하시되 단 21선 깨지게 되면은 조금 상방을 줄이시는 거죠. 지금 상방 종목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상방 종목은 좀 많이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후에 이마트를 시작으로 조금 종목 분석을 좀 많이 남겨드리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